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7월호 곧 나옵니다.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런 토픽을 골라가지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아무래도 마덱스겠죠. 마덱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네. 특히 항공모함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뜨거워서 항공모함 그 현대중공업 부스하고 네. 대우조선해양 부스에서 나왔던 항공모함 모형을 가지고 뭐 vs 놀이를 하는 분들도 많고 있죠. 예, 네. 많았죠. 뭐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뭐 싫다, 네. 또 어느 쪽은 현실적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 네. 비현실적이다. 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역시 계속해서 항모에 대해서 반대론, 찬성론은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홍 편집장님 예. 어떻게 또 보셨나요? 일단 저는 직접은 안 갔지만 네. 워낙에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사진도 많이 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시작은 대우 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가나다순. 아, 아니 근데 이게 가나다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꽤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쉽게 해서 내일 당장 이거 개발 시작할 때니까 누가 먼저 뽑나 보자라고 하면은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낼 것 같은 그런 느낌?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항모 설계를 해왔고 이래- 내부적으로 뭐,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온 이래저래 회사죠. 합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한 그 느낌?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항모가 이야기 나온 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 96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90년 된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해군 참모총장이 맞습니다. 뭐 이야기를 했죠. 독도를 지키려면 그렇습니다. 항모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인구에 해자됐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예, 소설도 많이 쓰시고 예.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항모 필요성이 제기됐고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합참에서 회의를 한 끝에 부결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그 규격 같은 거 여러 면에서 해리어를 얹을 수는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규격이라든가 갑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진짜 해리어를 가지고 경항모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단 아마 미 해병대의 뭐 파견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긴 하지만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규격이 해리어 규격을 좀 어느 정도 인용했다. 그때 인터넷 같은데 뭐 그런 지금 얘기는 있습니다. 정리될 때 뭐 김영삼 항모라고 특정 대통령이 왜냐 그 시기에 이제 그렇죠. 항모에 대한 뭐 얘기가 나왔으니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버르장모를 네. 고쳐주겠다 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키예프급 그 항공 순양 전함이죠. 그렇죠.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거기에 좀 유사한 모형들이 이제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섬에서 부결도 되기도 했고 IMF가 터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는 아직 해군력이 이제 대항해군으로 발돋움할 시즌이라 항모는 좀 무리였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대우조선해양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연구해온 게 바로 해군이 결심을 한 게 한참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구 분야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소요가 결정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의 마덱스를 맞이한 양강 두 회사 나름의 어떤 자기들의 피튀기는, 특이한, 네. 또 자기들이 그 유리한 네. 그런 항모 모형을 내놨는데 특히 현대 얘기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혹했고 그렇죠. 또 뭐 SFT하게 5만 나온, 등급이 네. 아니냐 뭐 그리고 일단 경항모래니까요. 이 정도면 네. 멋있다. 심지어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반대론에서 찬성론으로 가는 분들도 좀 그렇죠. 봤어요. 네, 네. 아니 사실 비주얼에 멋있는 걸로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확실히 현대중공업이 앞서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는 멋있으라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스텔스를 많이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스키 점프대를 장착을 얹어놨죠. 했고 예. 그것도 이런 이제 면에서 많이 함수 달랐죠. 딱 가운데 갖다 놔갖고 사실 이렇게 미적인거나 이런 좌우 균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사갑판이 항상 스키 점프대가 한쪽에 붙어 있는 거로 되게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좀 뭔가 넘어질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거를 약간 가운데 갖다 놔갖고 우주전함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확실히. 약간 느낌은 퀸 엘리자베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었죠. 그렇죠. 예. 아일랜드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진 것은 뭐 두 회사 다 똑같고. 그렇죠. 마라더함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라더함 독도함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은 뭐 양사가 다 똑같은데 뭐 가장 다른 거는 배수량이 또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두 회사 다 경화 배수량 3만 톤대, 저기 만재 배수량은 4만 5천 톤대 그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5만 톤, 심지어 6만 톤 네. 보는데 사실은 해군에서 어떤 그 가이드를 준 거에 한해서 그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경하 배수량 3만 톤에 그 정도의 그 항모 설계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희생을 했지 않았을까. 뭐 당장 예산이 더 안 맞춰주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죠. 제가 보기에는 갑판 부분에서 희생을 하지 않았을까. 갑판과 항공모함 자체의 그 설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희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수주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항모를 이제 수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뭐 사실 뭐 조금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이익을 많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수밖에 비용들이 없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물이 좀 그럴듯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래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조그만 모형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이제 두 회사가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뭐 한쪽은 퀸일 영국 쪽, 한쪽은 이탈리아 쪽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하니까 긴가민가 하셨던 분 중에도 이제 뭐 그래 뭐 경항 뭐 이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꼭 3만 톤급을 고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예산이죠. 예산의 문제. 예산. 일단은 예산이고요. 두 번째 고려한 부분은 주변국입니다. 주변국을 자극할 수준으로 가면 처음부터 자극할 수준으로 가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면 감당이 우리가 안 되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 무시 못하죠. 예산이 제일 크다고요. 저는. 그렇죠. 네. 해군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을 따내려니까 3만 톤으로 갈 아니 수밖에 없죠. 막말로 우리나라 해군이 한국 해군의 예산이 미 해군만큼 나오면은 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3만 톤밖에 안 하겠다 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제 미국처럼 나면 무한대로 찍죠. 그러면 아마 저는 공중항공모함이나 잠수항모 하나씩 이렇게 찍어보고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나온 모델을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훨씬 신뢰가 가는 게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경납고는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운용할 때 이거를 비행기 배치를 승무원들이 결정하기 위한 위자보드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뭐 현대중공업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는 대우조선해양이고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함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렇죠. 탑재해서 그 소티수를 올리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한 번에 그렇죠. 뭐 여러 대가 출격하면 더 좋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출격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인다면은 그만큼 강력한 항공모함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점수를 주고 싶다. 이게 아. 얼핏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되게 효율적일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굉장히 큰 넓은 갑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느낌이 진짜 이걸로 함재기 운용하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웅장해 보이려고 급하게 한 건지가 좀 가늠이 살짝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일단 사진만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한 모델이 뭔가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해요. 전문용어로 간지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현장에 저도 가진 않았지만 현장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하는 이제 SNS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분위기죠. 훨씬 멋있으니까 SF틱하고 스키 점프대를 보니까 약간 진짜 항모를 보는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대우중공업 그런 얘기를 많이 쪽은 하죠. 사각형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모난 길다란 네, 네. 직각이에요, 직각. 스키 점프대가 없으니까 사실 항모라기보다는 최초에 얘기 한참 나왔던 뭐 독담이나 마라도처럼 예. 강습 상륙함에 뭐 F-35B를 몇 대 얹어 놓는 수준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죠. 그렇죠, 그냥 좀 커진 느낌.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3만 톤급 정도 되면 스키 점프대가 공간을 의외로 많이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이륙할 때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요. 공간이 되죠. 네. 네. 나중에 필요하면 스키 점프대만 윙 하고 나오면 안 되나? 뭐 결국 그것도 공간이니까요. 그게 네, 들어가는 네, 거. 네. 그리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얘기가 들었을 때 참 이거 괜찮나 싶은 게 탄약고조차 별도 공간으로 배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쪽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갑판이 넓은데 배수량은 제한적이라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힘들다 같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갸우뚱해지는 게 어차피 경항모들은 대부분의 함재기가 갑판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아래 경납고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임시격벽 치고 탄약 쌓아놓으면 된다. 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미드웨이 해전이 자꾸 생각나지? 괜찮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대중공업청에서도 보완이 될 그렇죠. 거고 네네. 계속 갈 건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스키점프대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들 네네.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점수를 또 줘요. 그 스키점프대의 장점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무장 탑재량이 일반적인 늘어났죠, 것보다 확실히. 많겠죠. 왜냐하면 스키점프대를 이용해서 충분히 페이로드를 늘리니까요. 감내하고 네, 이제 맞습니다. 이륙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스키점프대의 이점만 강조한다 보면 뭐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근데 점수가 되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고객이 달아달라고 그러면은 끝에 닿는 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랬으면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 사업자와 이제 사람 이제 보는 사람의 시선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항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100%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우 이제 조선 쪽이 아까 안타까운 거는 얘기대로 그냥 현장에서 우리는 원하면 스키 점프를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함수 부분에 스키 점프대를 끼워진 모양을 따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스키점프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게 일단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사출기가 장착된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뭐 예전에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는 그 정주영 네, 선생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회장님이죠. 회장님인가요? 네. 하여튼 뭐 선생님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뭐 근데 뭐 사출기 얘기는 일단 미래 아주 미래죠. 네, 아주 네. 미래지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스키점프대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대우조선해양 쪽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F-35B가 들어갈 건데 굳이 아. 스키 점프대를? 근데 그래도 스키 점프대가 있는 게 꽤 영향이 있긴 해요. 그 무장 탑재량하고 항속거리에 근데 이제 무시는 못해요. 네, 해군과 예.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은 스키 점프대가 없어도 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F-35B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처음부터 한 거고 그렇죠. 그 수직 이착륙 당연합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갔고 이제 그거를 많은 또 전문가들은 아메리카급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메리카급에서 함재기의 운용 대수가 모자르고 네, 지금 간판이 미국이 직선이라 좀 좁고 예,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도 10세대 이상 넘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다. 10세대가 최적의 효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 우리의 항공 경항모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경항모 설계와 사실 아메리카급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항모에 특화된 함정을 설계하는 거하고 강습 상륙함을 위주로 해서 설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10세대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이 있고 지금 지금 경납고에는 12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납고에만 들어가면 아니죠. 그렇죠. 경납고 예, 예. 위에도 탑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 가지고 물론 만재가 탑재를 한다면 20대가 넘겠지만은 그 정도는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는 18대까지는 충분히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 스키 점프대를 또 찬반 논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항모를 만들었을 때 단순히 이게 전투기만 운용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진짜 경항모를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F-35B를 실을 경우보다 헬기들을 여러 대 싣고 대잠 작전이나 소해 작전 같은 걸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스키 점프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은 한 대라도 더 이착함 공간을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아메리카급 같은 미국의 강습 상륙함들이 해리어를 싣고 F-35B를 싣고 하면서도 끝끝내 스키 점프대를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회전익기 운용에는 스키 점프대가 없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항공모함을 공세적인 작전에 활용할 거냐 아니면 주변국의 어떤 그 방어적인 작전에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해군 입장에서는 홍 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좀 더 추안점을 두지 않았나 또 다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우리들은 경항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항모가 이제 중국 해군이나
이제 일본 해군과의 맞짱 뜨는 걸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만들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거는 홍 편장 얘기대로 원산이나 평양 앞바다에 가서 이제 헬기 띄우고 소해 작전 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경항모도 해병대의 강습 상륙 지원으로 굉장히 그렇죠.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만약 상륙 작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F-35B는 딱 근접 지원하려고 뭐 6대 8대 이 정도만 싣고 나머지는 이제 헬기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평양이나 원산 쪽이면은 공중구비에 띄워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출격해서 이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마라도함이나 독도함도 그렇죠.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하긴 한데 그 2대만 가지고는 모자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기동함대의 그 3개 그 그렇죠. 기동 전단을 꾸리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이제 기함으로 독도함, 마라도함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항모함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종국에 가서는 독도함과 마라도함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경항모 뭐 2번함, 3번함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경항모도 한 척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든 한 척 더 뽑을 것 같아요. 당연히 더 뽑아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존하고 많이 다른 게 F-35B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대론이었다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조건부 찬성 축으로 들어간 게 F-35B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해요. 북한에 대한 상륙 작전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어느 기종이라도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전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군에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급박한 상황에 그런 임무가 있거든요. 그거 바로 그냥 그 해군 함재기에서 해서 이제 그 내륙 깊숙이 종심 침투할 수 있는 기체 사실 그럼요. 별로 없거든요. F-35B 외에는 대안은 없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경항모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또 다른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게 항모를 만들자면 또 그 순간부터 예산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토픽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 찬성, 이거 사실 20여 년 전에 그렇죠.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걸 좀 지나서 이제는 찬성 쪽에서의 어떠한 것이 항공모함으로서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과 또는 찬반의 이야기 그리고 장단점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갈 분위기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러한 주제는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질 것 네. 같아요. 또 소주제로 또 다뤄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때 자세히 그 분야에서 또 다뤄보도록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